이번에는 2018년 12월 27일 국립암연구소에서 제공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고령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AML이라고 그러면 어휘 설명인데요. 이게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일부 고령자들은 지난달 식약청이 두 가지 표적 치료법을 승인함으로써 두 가지의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명인 벤클렉스타와 다우리스모란 약물은 75세 이상의 환자와 건강 상태 때문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표준 초기 치료인 집중적인 화학요법을 받을 수 없는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벤클렉스타와 다우리스모는 모두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저용량 화학요법 약제와 함께 즉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와 또 상당한 부작용 때문에 표준화학요법을 견딜 수 없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입니다. 따라서 고령의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된 두 가지의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뉴욕 버팔로의 로스웰 파크 종합암센터의 백혈병 서비스 담당자인 유니스 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환자 그룹을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실망해 왔지만 새로 승인된 두 가지 투약법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급성 백혈병 환자 치료를 할 때 치료 시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성인 백혈병의 아주 흔한 형태이며 가장 공격적인 혈액암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60대 후반이 되면 자주 이 진단을 받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 암을 노인질환이라고 왕 박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1차 표준화학요법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투약법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는 일주일에 며칠, 이게 3일인데요. 3일 동안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특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은 정말 아주 무서운 기간이죠. 고통스러우리라고 봅니다. 노약자나 또는 집중적 화학요법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환자 중 진단 후 최소 5년 생존율은 5%인데 비해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생존율이 40%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령이나 건강 상태가 나쁜 환자들은 그만큼 이런 치료 자체도 치명적이라는 이야기겠죠. 위스콘신 대학의 카본 암센터의 혈액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에릭 홀 박사는 과거에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앓았거나 또는 과거에 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를 포함하여 허약하거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환자가 표준 화학요법을 견딜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령 환자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이 생물학적 특성이 가끔은 이 집중적 화학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령 환자가 집중적 화학요법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항상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홀 박사는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이 집중적 화학요법 혹은 이 사람들은 7-3 처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자체로는 고령의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거의 치료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 생존의 최상의 기회를 얻기 위해 치료를 받은 후 완전 간해에 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기세포 이식을 받아야 되고, 이는 상당 부분의 이렇게만 성공만 한다면 상당 부분의 환자도 치유, 즉 완치로 유도할 수 있다고 홀 박사는 말했습니다. 고령이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환자들은 자신이 비록 치료를 견딜 수 없다 할지라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집중적인 7-3 화학요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식도 역시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으며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홀 박사가 말하기를, 만약 내가 그들에게 화학요법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하려면 나는 우선 그들이 이식 적격성과 그들의 의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저강도 옵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화학요법의 그 항암제를 아주 소량으로 나누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저강도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령이거나 부적격자들은 대부분 의료진이 완화의료나 호스피스를 받아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환자들의 치료 패턴에 변화가 왔다고 왕 박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환자들에서는 단독 선택지로 메틸화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저메틸화제로 알려진 화학요법 약품인 비다자와 타코젠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 왕 박사는 고령 환자의 4분의 1이 이러한 치료법에 반응을 하고 있으며,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에 비해 생존이 다소, 많이는 아니고 다소 개선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시험에서 암 관련 유전자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흔히 변이가 생기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유전자들 중 일부를 표적으로 삼는 약이 집중적인 화학요법을 견딜 수 없는 고령 환자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우리스모라는 이 약재가 해치호크라는 것은 원래 고슴도치를 의미하는데요. 그 모양이 고슴도치 생겼다고 고슴도치 신호 경로를 표적으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의 작은 이야기입니다. 다우리스모라는 이 약이 소위 해치호크 신호 경로를 표적으로 삼아서 치료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세한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유전자 중에 하나는 평활화 단백질로서 다우리스모의 표적이 됩니다. 식약청은 다우리스모에 대한 최초의 승인을 할 징조가 있어 보입니다. 평활화 단백질은 해치호크 혹은 앞으로 HG라고 부를 텐데요. 이 HG라는 세포의 신호 전달 경로의 구성 요소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종종 과잉 활동을 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촉진합니다. 이 해치호크 경로는 치료의 내성과 암의 재발에 관여하는 암의 줄기세포의 주요 기능을 조절합니다. 다우리스모의 승인을 받는 데 기여한 브라이트 AML이라는 AML1003이라는 임상시험은 집중적 화학요법의 대상이 아닌 신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115명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화학요법 약제인 시타라빈이나 저설량 시타라빈과 결합하여 알약으로 복용하는 벤클렉스타 중 하나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절반가량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에서 암으로 변한 2차적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전암 상태를 치료한 후 발병한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다우리스모 플러스 화학요법 결합 치료를 받은 고령 환자들은 항암 화학요법만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명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즉 전체 평균 수명이 8.3개월 대 4.3개월로 결합치료가 우수하였습니다. 다우리스모 치료 환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빈혈과 피로, 근골격계 통증 등이 있습니다. 비록 일부 환자들은 폐렴과 출혈 그리고 백혈구 수치 저하를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지만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 건수와 심각성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집중적 화학요법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왕 박사가 말했습니다.